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얘기는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3가지 꿀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내용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촬영하는 이 컨텐츠는 최근 저의 브런치에 제가 글을 게시했고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글을 조금 갈무리해서 저희 회사 웹 매거진 쪽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저의 기사를 발탁시켜서 오늘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저의 글이 실렸습니다. 포토샵으로 저의 글을 예쁘게 작업을 해서 페이지가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3가지 재미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 독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는 공부처럼 아이들에게 강요해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습관화 시키려고 부모님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 독서가 실제 몸에 체득되고 있는지는 부모님도 잘 모르고 자녀들도 잘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아들과 딸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학교에 가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집에 머무는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이나 스위치 같은 오락기로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집에 머무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면서 공부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독서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독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엄마와 아이들 간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학원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내준 과제나 예습을 준비하는 한두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로지 휴식이죠. 얼마 전에 저희 두 아이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받으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타민인데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니까 그전까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급격하게 비타민 D의 수치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부모로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고민을 시작했고, 그런 고민 끝에 지금도 물론 저희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독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의 생각을 정리했고 그것을 글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제 딸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식구 중에서 제가 책을 가장 많이 보는데 아빠가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을 적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한 집의 식구들이 봐야 할 책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독서 일정량의 법칙이라나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한 가정의 독서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즘은 그것 때문에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사람들도 많죠. 저희 집도 이사 오기 전 집에서는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사 온 이 집에서는 애들에게 각자의 방을 주었기 때문에 거실 뒤쪽 편에 커다란 책장을 두긴 했지만 거실에 TV를 놓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TV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TV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 수치는 2017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성인과 학생들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대비해서 2017년이 많이 줄었죠. 독서량이 줄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으로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이 줄고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굉장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독서량은 2017년 기준
8.3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이 8.3권이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채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통계 수치에 숨어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40% 정도는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1년에 한 권 조금 넘는 양의 책을 읽고,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독서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는 자식의 독서를 위해서 커다란 비용을 들여서 집에 수많은 책을 삽니다.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가보면 전집 몇 질이 없는 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 얼마 전에 저희 집 책장을 정리하면서 사놓고 읽지 않았던 그 전집들을 다 정리해서 아파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했거든요. 이렇듯 부모들은 자기 책 한 권 사보는 돈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지만, 자녀에게 지불하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책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기에 거금을 들여서 비싼 책을 구매해 주는데, 어찌 보면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좋은 책을 사줬다는 것에 따른 나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그 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 관심을 가지는 책을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아서 영어 그림책, 자녀들이 한국 전래 동화나 아니면 세계 명작을 읽었으면 좋겠기에 그것과 관련된 수십 권의 책들을 사서 책장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권씩 뽑아오라고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매일 조금씩 읽어주죠. 그러다가 그 책에 관심을 가지는 자녀들은 그 책을 꾸준히 읽겠지만, 실상 제가 키워보고 제가 봐온 주변의 많은 아이들은 10권의 책이 있으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책은 한두 권입니다. 그 한두 권을 10번이고 20권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아이들은 반복을 절대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매번 볼 때마다 똑같은 장면에서 웃고 똑같은 곳에서 슬퍼하면서도 그 책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3가지 꿀팁 중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입니다. 이건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얻게 된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 저희 아들이 몇 년 전부터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과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랩을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고, 음악도 랩을 엄청 열심히 듣더라고요. 매일 귀에 이어폰을 꽂고 랩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혼자 랩을 따라하고 자기가 랩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랩이라는 장르에 아이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대뜸 와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변신이라는 책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아는 변신이라는 책은 2권이 있는데, 하나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오비디우스가 지은 변신 이야기라는 책이야. 어떤 거 말하는 거니? 라고 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바퀴벌레로 변하는 얘기라고 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책이야. 근데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졌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랩이 있는데, 그 랩의 가사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따와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저에게 책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녀석을 데리고 서점에 가서 직접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골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녀석이 산 책이 이 책이었고, 녀석은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약간의 그림이 들어있는 책이라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던 녀석도 충분히 읽을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카프카의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문을 스스로 열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 녀석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하자 제가 다시 되물었죠. 그래서 또 다른 거 어떤 거 읽고 싶은 거 있냐라고 하니까 녀석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책을 구매해줬고, 녀석은 그렇게 한 권, 두 권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녀석이 올리버 트위스트 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녀석에게 이 책을 보여주니까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녀석에게 이렇게 당시 초등학생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책을 구매해 줬습니다. 녀석은 역시 재밌게 읽었고요. 생각을 해보니 저도 제 아이가 독서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게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MBC에서 방영하는 모여라 꿈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추리소설을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많이 방영을 해줬거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면서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궤도 루팡이나 셜록 홈즈 이런 주인공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어서 초등학교 때 추리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추리소설을 읽던 게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까지 계속 이어졌고, 중학교 때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단편집들을 몇십 권씩 사 모으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용돈을 모아서 책을 구매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산 책이니 열심히 읽게 되고,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서로 나누고 또 새로운 책을 읽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녀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꿀팁은,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책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맛깔나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이름 그레고르 잠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가 잠에서 깼는데 자신이 곤충으로 변해 있었어요. 자신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꿈이겠지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계속 곤충인 거야. 너가 자고 일어났는데 너 자신이 곤충으로 변했다면 너는 어떤 생각이 들겠니? 그리고 너의 방문을 누가 두드려. 봤더니 너 동생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와서 내가 곤충으로 변신한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이 책에 써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아이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책을 읽어보고 있다고 한 거죠. 자녀들에게 책을 읽게 만드는 방법은 자녀들 손에 책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을 질 수 있도록 맛깔나게 책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중 8구 아이들은 아빠 나 그 책 읽어볼래, 엄마 나 그 책 읽어볼래, 책 어디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바로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보다 조금 적은 양의 책을 사주십시오. 지금 시대는 공급 과잉의 시대입니다. 항상 모든 게 넘치죠. 아이들은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기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기간 일주일 전에 집중력을 왕창 끌어올려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 짬나는 시간 30분, 1시간 동안 만화책을 보는데 이 만화책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억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는 그런 기억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시험기간에 만화책을 봐야 만화책이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앞에 10권, 100권의 책보다는 한 권, 두 권의 책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애들이 책을 한 권을 보고
다음 책이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나 또 책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책을 한 권 더 사주면 그것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날 10권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오면 이 책도 보고 싶고 저 책도 보고 싶지만 한 권, 두 권 보다 질려서 더 이상 보지 않는 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전집을 사주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절대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책을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책의 양이 적어도 아이들은 거기서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책을 자꾸 손에 쥐는 습관이 생기면 새로운 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책장을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책으로 시작부터 질려버리게 만들지 마시고 적은 양의 책으로 아이들의 독서 습관 만들기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피셔서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가서 전집을 사는 것보다 가격은 비쌀 수 있겠지만 한 권씩 한 권씩 책을 사서 모으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책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저는 세계문학을 읽어보기를 권했는데요. 세계문학이라고 하면 책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세계문학 중에 친구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이 좋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녀석이 와서 데미안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데미안 정말 좋은 책이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데미안 책을 아들에게 읽으라고 줬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인데 책을 줬지만 아들이 이 책을 과연 다 읽을 수 있을지도 걱정을 했었고, 그리고 그 책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 녀석이 읽어봐야 별 감흥이 없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요. 녀석은 읽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음사 책은 글자도 작고 글자도 많고, 물론 데미안이라는 책은 얇지만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책은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쉽지만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절대 쉬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데미안보다는 좀 더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세계문학 한두 권을 권했고, 녀석은 그 책도 민음사 책이 아닌 좀 더 활자가 큰 그 책으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구매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녀석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죠. 다 읽었는지는 아직 점검을 해보진 않았네요. 두 번째 꿀팁을 정리해보면 아이들에게 전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관심 갖는 책을 한 권, 두 권 정도 구매하고 거기서 서서히 독서 습관이 더 번질 수 있도록 부채질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책에 미리 압도되어서 독서의 싹을 틔우기도 전에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세 번째 꿀팁은 앞서 얘기한 것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을 고르게 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겁니다. 책은 결국 스스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은 누가 읽어준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독서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책을 읽고 책의 줄거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는 내가 책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주인공을 이해하고 주인공이 맞닥뜨린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나는 왜 주인공처럼 생각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것이 바로 독서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주인공과 나를 비교하고 견주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사고력이 성장하고 아이들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대응력을 길러내고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슬기롭게 대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자녀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려고 하신다면 우선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라 라고 독서를 강요해봐야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그 한계점에 다다르는 시간이 당겨질 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자녀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함께 대화를 해보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몇 권씩 권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두 권의 책을 보다 보면 다음에 어떤 책을 봐야 할지 알게 됩니다. 아이들 역시 책이 책을 낳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책을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면 바로 책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다가가서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꼭 한번 물어보시고요. 책이 아니라도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어떤 방송을 좋아하는지를 꼭 캐치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책을 소개해 주시면 아이들은 분명히 아빠 이 책 읽어보고 싶어, 엄마 이 책 읽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꿀팁이 자녀들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